자, 합니다. 페이지가 자 48페이지. 48페이지고 제목이 뭐냐면은 나오죠. 원자의 전자 배치. 다시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그 배치를 좀 보자는 거.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죠. 중학교 때는 이제 원자 속에는 전자를 그릴 때 막가리는 거.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그 전자 그 개수만 맞으면 맞는 거. 했는데 지금은 달라.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그 최신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표준형 같은 느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배울 때 약간 좀 이제 그 괜찮게 배울 만한 그 내용. 우리 지금 하는 거. 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죠.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한 배치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누가 했는 거냐면 지금 보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아이디어 내에서 이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아무데나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전자 껍질 또는 뭐 전자 궤도 이렇게 말해. 전자 껍질을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것이 뭐냐면 원자 속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다 있는 것은 아니야. 어느 내 특정한 곳에만 있는 거야.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자 껍질은 우리가 이제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고 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그 전자 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 그건 아이디어. 되나? 그래서 누가 말했다고? 보어라는 그 외국 그 과학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 정도. 그래서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아이디어 낸 거다. 그렇죠? 지금 그 전자 배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전자 껍질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있다는 것은 아니야. 실제 보이다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전자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때 그때 도입하는 개념이야. 된 거. 그리고 이제 전자 껍질을 보면은 껍질이 한두 개 있는 것은 아니고 무한대. 딱 몇 개까지 있다 그것이 아니고 엄청 많이 있어 무한대. 그 전자 껍질에서만 전자가 존재하는 거다. 된 거. 근데 잘 봐. 자, 첫 번째 그 원자 핵이고 물론 이만한 그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이 이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원자랑 원자핵이랑 크기 비율은 약 10만 배 차이나. 그 정도라고 하면은 만일 원자가 이제 그 축구장만큼 또는 그 이제 학교 운동장만큼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자핵이 있는 곳은 그 운동장에 있는 그 비슷한 하나 정도 그 정도 크기야. 그게 약 10만 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은 점도 안 돼. 그 정도로 되게 조그만 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눈에 좀 띄도록 표시해준다고. 그래서 이만한 원자가 있으면 이만큼 원자핵으로 표시하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원자핵을 감싸는 모습이에요. 감싸.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들어가는데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2개까지. 그래서 원자핵이 핵이고 핵이에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 최대 2개니까 전자가 없는 거 되는데 됩니다. 전자가 1개인 거 되는데 됩니다. 전자 2개 됩니다. 3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까지 가능하다. 되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가. 전자가 없는 거 되는데 됩니다. 전자가 1개인 거 되는데 되고 전자 2개인 거 되는데 됩니다. 해서 쭉 해서는 전자가 7개 되는데 됩니다. 8개 되는데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없는 것부터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면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이제 그릴 때 막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자 껍질 그려야 돼. 전자 껍질을 안 그려주면은 우리가 전자 껍질 그려서 그 궤도 그려서 우리가 표시해줘야 돼. 세 번째 껍질 그냥 편하게 전자가 최대 몇 개? 8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알면 돼.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제가 다른 말 틀린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일 거 내용을 어떤 문제 풀 때 그때 딱
딱히 뭐 이제 뭐 해로울 거 없어. 그냥. 그래서 첫 번째만 최대 2개. 나머지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제 고2 때 화학을 하면 그때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2로 하게 지금 고1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알면 돼. 그죠? 그리고 이 전자 껍질 가지고 그 간격인데 이 간격이 다 일정한 항상 아니야? 바깥쪽으로 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간격이 점점 더 좁아져. 좁아져서 저 무한대, 저 무한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말고 쪼개서 세 번째 말고 10번째 말고 100번째 말고 쪼개서 무한대 번째. 그때 그 전자 껍질이 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그 수렴된 모습이야. 그걸 더 좁고 그걸 보면 원자 끼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는 똑같은 간격 아니고 좀 더 가까이. 두 번째 좀 더 가까이. 세 번째 좀 더 가까이. 네 번째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이거. 해서 무한히 어느 그 거리를 무한히 이제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이해가냐? 그리고 다시 또 문제. 전자 껍질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해가나? 내용 이해하는 거? 그래서 전자 껍질이 실제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도입한 그 개념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거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하자면 이 거리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점점 더 좁아져. 그리고 전자 껍질 몇 개 있다고? 무한대. 이 그림에서 다 2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무한대까지 있는 거. 무한대가 몇 개까지인데 없으면 하는 것도 없는 거야. 됐죠? 됐습니까? 질문. 그래서 또 보자. 보면은 전자가 여기도 있고, 전자는 항상 그 전자 껍질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 그죠? 그리고 안쪽 껍질은 에너지가 작고 바깥쪽은 에너지 큰 쪽이야. 그래서 만일 전자가 에너지를 먹으면은 바깥쪽으로 가고, 거꾸로 바깥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내보내면 안쪽 들어가. 됐네요. 그때 전자가 이동할 때는 뿅뿅 다 이동한다. 순간이동 가능하다. 봐봐. 여기 있지? 저기로 간다. 여기 갔지? 갈 때 내가 이동하는 거 보이지? 하지만 전자는 그냥 뿅 하는 거. 뿅. 티가 똑같나? 아무튼 전자가 이동할 때는 이제 순간 이동한다. 워프하죠. 갑자기 여기도 쫄로 가는 거. 그게 가능한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냐면 거시 세계, 큰 세계, 큰 거죠. 거시 세계고, 전자는 눈에 안 보여져. 얘는 이름이 뭐죠? 미시 세계, 미시. 그 미세한, 미세한 그 세계라고. 그 미시 세계에서는 순간이동이 가능해. 하지만 거시 세계의 경우는 순간이동이 불가능해. 이러고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먹고 또 에너지를 내보내고 하면서 전자가 이 전자 껍질에 이동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전자의 전이라고 그래. 전이 어떤 이제 퍼지는 거, 이동하는 거, 전이. 됐습니까? 그리고 전자가 그 특정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많다. 잘 봐, 중요한 거. 전자가 이제 특정 궤도에서 껍질, 이 특정 궤도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값.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 에너지 준위. 어떤 위치에 준하는 에너지다. 어디 나와? 안 나오나?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안 나온다. 아무튼 에너지 준위도 기억해. 에너지 준위. 나올걸? 안 나오나? 나올 거야. 다음 편에 나오나? 못했지? 이거 안 나오나? 어디 나올걸? 어디 나와? 그죠? 중요한 거. 이 단어도 되게 잘 물어본다. 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지에 지문에서 나온다고. 나온지 뭔 말이야? 하면 못 푸는 거. 그죠? 에너지 준위 좀 기억해. 그래서 특정 궤도, 아무튼 해봤자 전자 껍질에서 가는 에너지 값. 그것을 뭐라 한다고? 에너지 준위. 그리고 안쪽은 에너지 준위가 작고, 다시 말하면 안쪽 궤도, 그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 바깥 궤도는 에너지 준위가 큰 거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 껍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뭐 일반적 게임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낮으면은 아무데나 다 못 가죠. 어느 특정한 그 레벨에서만 모이는 방이 있다. 좀 그런다고. 또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그 높은 사람끼리 전부 다 모여져야 돼. 어떤 방내에 있는 거 다 똑같아. 얘도 보면은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전자는 그 껍질에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간 바깥쪽 껍질로 가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어떤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보내, 에너지를 방출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됐나?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가 이동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중요한 이거 어디 됐나? 그 중요하다. 자, 저것이 뭐냐면 얘는 그 화학 반응할 때, 그 화학 반응할 때 참여하는 전자가 이것이 원자가 전자인데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서 제일 겉에 있는 궤도의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원자가 전자 이렇게 말해. 전부 다 한자어. 이게 조사가 아니야 이거. 한자어다. 원자가 전자. 전에는 붙었었는데 지금 이게 띄어쓴다. 왜 띄어쓰는지 난 몰라. 그죠? 저는 붙어쓰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 풀 때 뭐 지장 없거든. 근데 저 단어를 많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저 단어가 뭔지도 몰라. 하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다고. 또 원자가 전자가 뭐야? 주어가 두 개인데? 하면 큰일 안 나. 그래서 저것이 한 단어야. 우리 좀 이따 문제 풀 때 그만 나올까 아마? 조사가 주어가 두 개네요 한다고. 어떤 것이 주어예요? 너 공부 안 했지? 그죠? 아무튼 원자가 되는 전자에는 제일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 원자가 전자. 이거 그냥 제일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 그것만 말할 때 화학 반응 빼버리고 그냥 제일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최역학 전자. 최역학 전자라고 그래. 됐나요? 이거랑 그리고 원자가 전자랑 구별 좀 지어야 돼. 다 똑같이 보면은 제일 겉에 궤도에 있는 전자를 다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제일 겉에 궤도의 전자만 말하는 뿐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할 거 없어. 끝. 얘는 제일 겉에 궤도의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하는 거야. 잘 보면 그 말이 그말 같지만 다른가? 중요한 거. 책 나옵니다. 뭐죠? 먼저 잘 봐. 중요한 거. 리튬부터 염소 나와줘야 되는데 리튬은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 자, 첫 번째 꼭지를 정말? 이거 전자 배치 모습인데 잘 보죠. 우리 무엇을 좀 기억하는 거냐면 이거 잘 보죠. 그 원자 번호 중요한 거. 원자 번호랑 같은 말 뜻이 뭐게? 원자 번호랑 똑같은 말 뭐냐면은 원자 속에 있는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랑 같다. 다음 또 어떤 거랑 다 똑같은 거냐면 원자 속의 전자수 똑같은 거. 원자 속의 전자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원자는 중성이야. 그래서 이제 그 원자의 경우 보면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다. 만일 개수가 다른 것이 뭐냐면 정리되는 이온이야. 우리 이온 가지고 원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내 말이 하나? 아무튼 그래서 보면 그 원자 번호랑 똑같은 말 뜻이 뭐라고? 양성자수. 또 같은 말 뜻이 뭐라고? 전자 속의 원자수. 반대로 무슨 원자 속에는 전자수 말한다. 이거 되죠? 중요한 거 모르면 돼. 그러니까 먼저 리튬 잘 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원자 번호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 속에 양성자 몇 개? 3개라고. 전자 몇 개? 원자니까 원자에서 이 속에는 전자수 몇 개? 3개. 다 똑같다고. 다음에 질소 원자 번호가 7번. 양성자 몇 개? 7개. 전자 몇 개? 7개. 물론 전부 다 원자에서. 다음에 플로린 원자 번호 9번. 다음 양성자 수 몇 개? 9개. 다음 전자수 몇 개? 9개. 똑같죠? 염소 다 똑같다니까. 시험 문제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 X, Y하고 X가 뭐냐? 뭐지? 모르겠다 한다고. 아니죠. 똑같은 수니까 7 쓰면 돼. 그리고 얘는 또 원자니까 똑같은 거.
원자가 아닌 이온은 달라져. 하지만 원자니까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는 보다는 이것은 까먹으면 안 돼. 됐나요? 여기서 까먹는 순간에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등수가 밀려서 등급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리튬은 전자가 총 3개, 질소는 7개, 수프라는 점수 17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제 배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못 그리면 큰일 난다. 자, 문제. 리튬 원자는 전자 몇 개라고? 3개. 3개인데 물론 전자가 들어갈 때 안쪽부터 다 채워져 나가는 모습을 전부 다 그려주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자가 더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다음 껍질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자 껍질 더 그리려면 또 다음 개도 그려주면 돼. 그래서 덜 채워진 상태에서 다음 개도 그리지 말고 다 채우고 다음 개도 또 다 채우고 또 다음 개도 다 채우는 모습으로 전부 다 채워져 나가는 모습으로 전자 껍질을 다 그려야 돼. 막상 이거 사용하면 힘들 거 이거. 그리고 이제 시험지의 경우는 또 수행에서는 이제 원자핵만 주어지고 이 전자 껍질이 안 주어져. 뭐 어떻게 하면 돼? 껍질 그려. 껍질 줘. 그러니까 우리 원자핵이고 껍질 그리면 돼. 이거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자 배치할 때는 안쪽부터 채워져 나간다. 중요한 거.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 마이너스. 자, 전자끼리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좋아할수록 해?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같은 껍질 내에 있는 전자의 경우 가장 멀리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위아래 또는 좌우 이렇게 그려주면 돼. 또는 대각선으로 그려주면 돼. 보자. 리튬은 전자 총 3개니까 첫 번째 하나 둘 그리고 그리고 껍질 그리고 그다음에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끝. 그죠? 첫 번째 껍질 전자 최대 몇 개? 2개니까. 끼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오는데 다 틀려 이거. 그래서 두 번째도 그리고 그다음 하나만 더 그려주면 돼. 그때 잡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두 번째 껍질은 전자 왼쪽에 있죠? 왼쪽 아니어도 뭐 상관없어. 뭐 위아래 아무 데도 상관없다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좀 색이 좀 더 편하도록 잘 배치하면 되는 거야. 응? 이건 답도 있다. 저 궤도가 있고 궤도가 있는데 전자를 그릴 때 이 궤도 걸쳐야 돼. 걸쳐야 된다. 조금이라도 걸쳐야 돼. 이거 이렇게 있으면 돼야 돼? 틀린 거. 무조건 그 원자 내에 전부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전자 껍질에 걸쳐서 그려야 돼. 또 있습니다. 전자는 어떤 전기 뛴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 표시할 때 딱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럼 돼야 돼? 안 된다. 마이너스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표시 안 하면 틀 수가 있다는 거. 됐나요? 그죠? 이런 조건 좀 잘 보고 잘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전자 배치할 때 보면은 전자수가 많을 때 햇반자 최대 몇 개? 8개. 근데 전자수가 많을 때는 막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진짜 전자를 빼먹거나 할 수 있다고. 또는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를 해서 그리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십자가 그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그려.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 좌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좀 그리면 돼. 상하 좌우 먼저. 전자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쪽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거. 그리고 전자는 동그라미 아니야. 빼기. 표시해야 돼. 빼기. 이거 애들이 이거 표시 얘만 표시하고 빼기 표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띡! 너 틀거나? 이렇게 틀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우기면 안 돼요. 수익 전자인데요. 봐주세요. 운 좋으면 봐주고 하지 말고 띡! 되십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 좀 잘 보고 해야 돼. 중요한 거. 아는 거 되겠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달려. 누가 좀 틀려줘야 돼. 다 맞게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상해져 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잘하고 해야 돼. 아무튼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 7번.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7개. 보자. 먼저 껍질 먼저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부터 옆으로 이렇게 지금 말고 옆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속 그리고 그냥 나머지 잘 채우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아무데나 하나 더 이렇게 그려주면 돼.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려주면 돼. 이거 보자. 플루오린 9번. 9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들어가고 다음에 그 다음 껍질에 전자 몇 개? 7개 들어가. 됐나? 다음에 염소. 자, 몇 개? 17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들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7개. 그래서 첫 번째는 최대 2개, 그러니까 2개 들어가고 두 번째는 8개, 그 다음에 7개 들어가. 됐나? 그렇죠. 라고 할 때 잘 봐줘. 중요한 거. 리튬은 제일 겉에 있는 전자가 이거 하나고 또 리튬은 반응해 안 해? 반응하죠? 하니까 얘는 최가 전자가 1개 이면서 또 원자가 전자가 1개 해주면 돼요. 다음에 질소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 5개죠. 또 질소도 반응합니다. 또 질소가 가지고 있는 그 최가 전자가 몇 개? 5개. 다음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5개다. 이거. 다음에 플루오린 얘는 이제 최가 전자가 몇 개? 7개. 또 얘도 화학 반응할 때 보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7개. 다음에 염소 최가 전자가 몇 개? 최가 전자가 나의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말하는 거. 그래서 최가 전자가 7개. 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7개. 그럼 또 안 나오나? 자르나? 없네. 그래서 잘 보면은 자 최가 전자랑 그리고 원자가 전자 어때? 다 똑같아. 그 모습이야. 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왜 그런 거냐면 저거죠. 자 설정도 있다. 우리가 위에 나오는 거 있지. 응? 없나? 잠깐만. 응? 잠깐만. 뒤에 나오는 거. 이거. 자 페이지가 49페이지 나와져 있는데 그 주기율표 같은 데 보면은 제일 바닥에 써 있는 것이 뭐야? 원자가 전자 써 있죠? 원자가 전자 써 있는데 잘 보죠. 전부 다 이제 전자배치 한 거야. 전자배치. 그래서 전자배치 전부 다 할 필요까지 없고 몇 번을 하다 보면은 되게 쉽다고. 또 그리는 약간 노가다 모습이고. 1조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 1개. 전부 다 환반 다 합니다. 얘는 그 원자가 전자가 1개구나. 얘는 편집이 쓰자. 얘는 어떤 거 쓰는 거냐면 얘는 이 아래다가 최외곽 전자가 쓰자. 이거 잘 쓰고 몇 개? 1개. 1개. 그죠? 1개. 그죠? 다음에 이족은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야? 2개지. 2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가 전자가 2개 쓰면 되고 그리고 얘도 화학 반응하니까 얘도 원자가 전자가 똑같이 2개구나 해주면 돼. 다음에 실험조 제일 겉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3개죠? 3개. 3개니까 최가 전자가 3개 이면서 얘도 화학 반응 전부 다 한다고. 화학 반응. 그래서 총 3개구나. 똑같다. 치료족은 제일 겉에 4개 또 화학 반응도 4개 다 하는 거. 그래서 4 하면 되고 다음에 15족 제일 겉에 몇 개? 5개 또 전부 다 화학 반응합니다. 다 똑같고 다음에 16족 제일 겉에 있는 전자가 6개 전부 다 화학 반응 다 하는 거. 6개 17족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 7개 이것이 뭐라고? 최가 전자. 최가 전자가 7개고 또 화학 반응 다 하는 거야. 또 헬륨 또 네요. 저 18조 얘는 어때? 자, 제일 겉에 있는 전자가 헬륨은 2개 나머지 전부 8개 쓰면 돼.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18쪽은 되게 안정하다. 안정한 기체야 이게. 안정하다 보니까 화학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1쪽 금속을 뭐라고 부르게? 알칼리 금속. 다음에 자 11쪽 뭐라 그래? 할로겐. 다음에 18쪽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이름이 비활성 기체라고 해. 통으로 뒤에 나오면 됩니다. 비활성 기체. 그래서 말 뜻을 보면은 활성이 없다는 기체야. 활성이라고 하면은 화학 반응이라고 떠올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다. 근데 내가 학생일 때는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나는 내가 학생일 때 이거 물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불활성 기체. 그래서 그걸 안이불. 그래서 안이불 해서 완전히 화학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몇 가지는 그나마 화학 반응 한다고. 화학 반응 뭐 100%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예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화학 반응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안 한다는 안이 불에서 약간 완화시킨 안이 뒤로 바꾼 거. 됐나? 그래서 안이 불
또 아닐 B 약간 달려요. 아니 불러하면 얘는 진짜 안 하는 거, 100% 안 하는 거, 그런 느낌이지만 아닐 B로 하면은 거의 안 한다 라는 그 느낌이냐? 되십니까? 어떤 차이점인지 뭔지 알겠나? 아무튼 그래도 이거 그나마 이제 화학반은 좀 하지만 여러 가지는 몇 가지 정도 가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18쪽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그냥 화학 반응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는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할 만한 전자가 없는 거야. 봐라, 전자가 겉에 있지. 쟤 겉에 전자가 다 있다고. 쟤 겉에 전자가 다 있지만 그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최가 전자가 2개 또는 8개지만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얘는 원자가 전자가 빵이다. 나머지도 똑같아. 다 똑같죠? 다 똑같은 패턴인데 얘만 달라. 얘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말 표현할 때 최가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구별 좀 잘해서 잘 말해야 돼. 되네요. 자, 헬륨은 얘는 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빵. 왜? 화학 반응할 거 없으니까. 화학 반응하는 전자 없으니까. 다음에 네온은 원자가 전자 몇 개? 빵. 아르곤은 원자가 전자 몇 개야? 빵. 다 빵이야. 이거. 오케이. 다음에 헬륨은 최가 전자가 몇 개야? 2개. 다음에 네온은 최가 전자가 8개. 다음에 아르곤은 최가 전자가 몇 개야? 8개. 이렇게 전자가 있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 시험 얘기 나온다. 틀리면 안 돼요. 아무튼 이거 보자. 자, 얘는 그 족 번호랑 다 똑같은 거. 족 번호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해? 13족. 자, 원자가 전자 몇 개야? 13이다. 아니야. 몇 개? 3개다. 그래서 봐라. 족 그 넘버가 이제 2자리의 경우는 1위자리만 보자고. 1위자리 얘만. 1위자리만 보면 돼. 1위자리 얘만 보면 어때?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시험지에서 보면 보기에서 문장으로 다 나온다니까. 원자가 전자랑 조기에서 이제 1위자리 수 비교하면 어때? 똑같다. 10위자리는 필요 없고 1위자리만 본다고.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가 전자가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원자가 전자가 똑같다 라고 하면 화학 반응할 때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족끼리 모아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화학적인 성질이 거의 비슷해. 100번 똑같다는 건 거의 비슷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같은 족이 누가인지 외워야 돼요. 햇볕에 결국 왜 죽일 필요 외워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말했지만 이제 전자 배치는 전부 다 할 필요까지 없고 몇 개 정도만 이제 성실을 하면 거의 감 잡아야게. 그죠? 그래서 보자. 자, 원자가 전자가 1개, 빵. 다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빵. 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 빵. 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지. 그것으로 나타낸 표가 뭐야? 주기율. 그리고 같은 족 경우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다 똑같다 보니까 화학 반응은 비슷하다. 100번 똑같은 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야. 좀 중요한 거. 또 특징 좀 잘 보게 되면은 잘 봐. 자, 1족.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야? 1개죠. 그래서 1족. 2족은 제일 겉에 있는 전자 총 2개니까 2족이고 얘는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 3개. 몇 족? 3족. 한번 땡 틀린 거. 몇 족? 13족. 시험 이러고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온다. 제일 겉에 전자 몇 개? 3개니까 몇 족? 3족이다. 맞는 틀리면 13족. 우리 봐라 이거 3족부터 12족은 딱히 우리 안 해요. 이것만 좀 잘 알면 돼. 뭐야 이거 다음에. 자, 플루오린. 제일 겉에 전자 몇 개야? 7개. 몇 족? 7족. 7족 맞는 틀리면 몇 족? 17족. 됐나? 시험 문제 좀 잘 나와. 그래요? 아무튼 이제 원자가 전자랑 그리고 이제 족에서 넘버랑 거의 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2자리 경우 12자리를 무시하고 1, 2자리만 본다고. 이거 또 잘 보죠. 자, 수소는 전자 껍질 몇 개야? 1개. 헬륨 몇 개? 1개. 다음에 리튬
전자 껍질이 2개. 이렇게 2개. 되죠? 다음에 나트륨 전자 껍질이 몇 개? 3개지. 3개. 이것이 뭐냐면 자 수소랑 헬륨 몇 주기? 1주기. 1주기고 전자 껍질 몇 개? 1개. 다음에 리튬, 헬륨 전부 다 몇 주기? 2주기. 전자 껍질 몇 개? 2개. 똑같네. 다음에 나트륨 전자 껍질 몇 개? 3개. 나 3개, 3개. 몇 주기? 3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배치를 딱 보면은 그것이 몇 주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또 전자 배치에서 이제 쫙 겉에 있는 전자수 보면은 그것이 몇 족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보면은 다시 보자. 중요한 거고. 너 누군데? 너 뭐니? 라고 할 때 먼저 몇 주기만 알면 끝나. 자 껍질 2개지. 무엇을 우리 알 수 있게? 껍질 2개니까 뭐야 이거? 2주기. 다음에 제일 겉에 있는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6개. 몇 쪽? 6쪽? 16쪽. 그러니까 16쪽 2주기 누구게? 산소. 시험 나오는 거. 그게 다 물어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다 보니까 자, 16쪽 2주기가 우리가 파악했어. 파악했는데 주기표랑 매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틀리죠, 이게. 주기표를 못 외우거나 안 외우거나 하면은 못해. 되게 쉬운데 이거는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표를 외우는 목적이 뭐냐면 위치를 보려고 외운다. 무조건 언제건 1번, 2번 해봤자 몇 주기인지 모르면은 외워봤자 소용없어. 그냥. 학교에서 옆으로 외우잖아, 주기표. 외워봤자 뭐하냐고. 애들이 이제 몇 주기인지 매치를 못해. 위치를 몰라. 그러면 외우는 안 하는 거야. 되십니까?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문제 맞붙으려고 한다고 이게. 됐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이거. 같은 쪽 그리고 같은 주기.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주기성 주기성이죠.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주기적으로 나타내. 그것을 나타낸 표가 뭐라고? 주기표.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원자가 분자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근데 시험 문제 다 나온다 이거. 서술형 나와. 원소가 주기표에서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니까. 왜 그래? 원자 번호가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면 돼요. 문제 빨리 하자. 6번에 빨리 쓰자. 주기표에서 같은 조 무엇이 똑같다고? 원자가 전자 쓰면 되고. 다음 7번 다 물어본다 이거. 일단 이제 보자. 먼저 리튬은 껍질수 몇 개? 2개. 도전하죠? 2개 쓰면 돼. 원자가 몇 개? 원자가 몇 개? 1개 쓰면 돼요. 자 껍질 몇 개? 하나, 둘, 3개. 3개 쓰면 되고. 그리고 자 원자가 몇 개? 1개 쓰면 돼. 다음에 이거. 자 껍질 몇 개? 2개 쓰면 되고. 다음에 원자가 몇 개? 6개. 이렇게 6개 쓰면 돼. 다 쓰면 돼요.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2주기 원소 누구냐? 껍질 2개 거. 얘, 2가지. 리튬, 산소 2가지 쓰면 돼요. 1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화학성질 비슷한 거.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원자가 전자. 자,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1개. 얘는 1개. 얘는 1개. 얘는 6개. 그래서 여기요. 자, 중요. 봐봐. 1개니까 3가지 쓰면 되는데 안 된다. 왜 그런 거냐면 얘는 뭐야? 비금속, 얘는 금속이야. 이것이 뭐라고? 알칼리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랑 수소랑 반응이 다 똑같아? 아니야. 달라. 그래서 다 똑같이 한 개지만 이 빼야 돼. 수소 빼고 나머지 것들은 잘 쓰면 돼. 그래서 끝. 그래서 우리 지금 끝났어요. 정리하시고.